안녕하세요, 기러기파파 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의 월스트리트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제 증권 경력을 시작한 곳이 이곳 여의도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의 꽃,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테크, 투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공부도 하고 투자도 잘하고 싶은 자산이 바로 주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산 또한 주식일 것입니다. 제가 금융권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만 해도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 깡통차니 주식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IMF 사태, 닷컴 버블 붕괴를 경험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세계 경제 호황이 10년 넘게 이어지며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다 보니 점차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도대체 주식이 무엇이고 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올바른 마음가짐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본시장이 성숙하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먼저 왜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주식이 왜 발행되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상장의 단계까지 이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설립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노란색 단계가 창업의 단계입니다. 창업자인 CEO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 사업 모델을 회사 설립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초기 회사 세팅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초기 창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창업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창업 멤버들 또는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초기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회사의 외형을 갖추고 사업 모델의 초기 세팅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추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금 유치에 나서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투자금 유치 규모가 초기 창업 단계와 비교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므로 개인적 관계가 아닌 전문 투자가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 이후 첫 번째 투자 유치 단계를 시드 투자라 부르며 그 이후 각 단계별 성장에 따른 세 번의 투자 유치 단계를 각각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라 부르게 됩니다. 자료 화면과 같이 경제 기사들에서도 실제로 사용하는 금융 용어들입니다.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면 아직 초기 기업인데 이제 막 성장하려는 단계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시리즈 C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회사의 성장 추세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단계인 기업 공개와 상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각 단계별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여 투자 유치 금액이 시리즈의 진행에 따라 더욱 커지게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회사의 설립과 성장의 스토리는 사업 모델의 추진과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대규모 자금 조달의 과정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제가 주식회사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초 설립 당시 투자한 초기 투자자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리즈에 투자하는 신규 투자자들도 있는데 시기도 다르고 금액도 다른 이 수많은 투자자들 간의 사업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더 나아가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역할관계도 정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와 역할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주식회사인 것입니다.
첫째, 조달된 투자금에 대해 해당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며, 둘째, 주식이 발행될 당시의 가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철저히 보유한 주식수를 전체 주식수로 나눈 보유 주식의 비율대로 회사의 사업 성과를 배분받을 권리, 즉 회사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을 인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셋째, 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수의 다수결에 의한 경영진의 선출로 책임 경영을 유지하고 경제적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게 됩니다. 결국 주식회사의 합리적 소유와 배분 시스템이 주식 발행을 통해 구현되어 주주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업 공개 또는 상장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장은 어떤 주식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기업 공개는 어떤 의미일까요? 최초 창업 이후 시드 투자, 시리즈 A, B, C를 거치면서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소수의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주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더 넓은 투자자 층을 대상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 IPO, 기업 공개입니다. 즉, 기업의 주식을 퍼블릭,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매매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업 공개와 동시에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주식이 상장되면 개인 투자가 뿐만 아니라 훨씬 폭넓은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증권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여 대규모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고 주주 기반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상장일부터 일반적인 주식 매매 절차에 따라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공개와 상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업 공개와 상장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금융적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에서 1차적 검증에 통과하여 사업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둘째, 매일매일 거래소에서 가격이 형성되면서 가격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셋째, 기업의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증권사가 해당 종목의 리서치를 커버하기 시작하면서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었다. 넷째, 매일매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면서 원하면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되었다. 다섯째,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미래의 대규모 사업 자금 조달에 창구가 마련되었다. 투자자의 측면에서도 기업 공개와 상장은 회사 및 주식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상장 단계에 적용되어 오던 주가 디스카운트도 사라지게 돼 통상적으로 상장과 함께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끊임없는 성장과 자금 조달이 주식회사란 시스템을 통해 가능했고, 주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업 모델을 가진 사업가와 자본을 가진 투자자가 만나 회사를 성장시키고 그 사업의 성과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배분해 왔던 것입니다. 주식회사 시스템이 있었기에 한 기업의 성장도 가능했고, 그 기업들이 모여 한 국가의 경제 성장도 가능했으며, 이를 통한 부의 재창출, 자본가의 탄생으로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식을 자본주의의 꽃으로 일컫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 주식 이야기 2편에서는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좀 더 투자자의 관점에서 주식회사와 주식을 활용하는 자본가, 투자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